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일요일 오늘은 청취자님과 함께하는 안녕하세요 청취자님이 방송됩니다. 3월 22일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시작합니다.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정치 뉴스에서 주목된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미국 방문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공개석상에서 일본의 소해선 파견 등을 요구하지 않을까 상상을 했었는데 양 정상이 비공개 회담에서 거론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공개적으로는 그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3월 21일 주간 시사와 내일 3월 23일 시사평론 프로그램에서 모두 이번 중동 전쟁 관련 이슈를 다루는데요. 내일은 양안 문제에도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타이완의 비대칭 전략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전망에 관해서 타이완의 시각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서울 노바약국 명동점에 정서연 약사님과 양현지 직원분 이렇게 두 분이 타이완 여행차 타이페이에 오신다고 해서 제가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약국에서 일하면서 타이완 관광객을 자주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내일 오후 제가 그분들이 묵는 숙소 부근으로 가서 함께 방송국으로 이동한 후 제가 방송국 역사관을 소개하고 또 방송국 시설도 보여드린 후에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인터뷰는 아마 다음 주 일요일 3월 29일 방송에서 일부에서 대략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 3월 30일 타이완 한반도 프로그램에서 방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서철님 매일 보내주시는 음원과 정치 리포트, 박세경님 매일 보내주시는 음원, 또 김기롱님 매일 리포트와 사연 보내주심에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코하마의 기다미 다카시님도 매일 청취 리포트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모두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에 새로운 젊은 청취자님들이 몇 분 늘어나서 참 반가웠습니다. 한국 단파클럽이 더 활발한 활동을 해서 더 많은 동호인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광주의 김기롱 선생님께서 타이완 내의 한인사회에서 한인의 정체성을 지속하려는 이혜영 선각자의 한인학교 설치의 역사적 의의와 정체성 정치학 설명은 타이완 내 한인사회 형성 발달 역사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유익한 내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타이페이도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거고요. 또 그 전에 기다미 다가시님께서 NHK에서 중동 지역을 향한 방송 재개 시간대와 주파수를 보내오셔서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어서 참 고마웠었는데요. 서울의 이준희 님께서 3월 13일자로 3월 8일에 방송에서 언급한 중동 내 일본인을 대상으로 방송한 NHK 24시간 단파방송에 관련해서 메일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중동 내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NHK 24시간 단파방송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지만 이준희님은 RTI와 함께 애정하는 방송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일본의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에서 운영하는 납북 일본인 대상 일본발 대북방송 시오카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오카제는 북한발 제명을 대비해서 송신설비를 이중으로 사용해 각각 다른 주파수로 방송을 송출해 왔었으나 최근 이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NHK에서 중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단파 방송을 개시함에 따라서 시오카제의 일부 송신설비를 시오카제가 아닌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오히려 특정 납북 일본인 대상 일본발 대북 방송이 어긋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3월 20일자로 이전 메일을 보내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아주 관심 있게 글을 다 읽어보았고요. 그리고 관련 이슈도 다 찾아보았습니다. 이준희님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고 다양한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다고도 하네요. 갓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이렇게 넓은 마음과 포부를 가지고 있다니 참 멋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준희님 어머님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이준희 학생이 통학하기 위해서 환승을 3-4번 해야 한다고 하네요. 새벽 5시에 기상하는데 어머니가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고 6시에 집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와, 어머님 연세가 아마 저보다는 20살 정도 적을 것 같은데요. 젊은 분께서 아침 일찍 아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차리시다니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台湾에서 그런 어머니가 거의 없거든요. 이준희님 행복한 가정에서 어머님께 늘 감사드리고 건강 잘 챙기고 즐거운 대학생활 보내세요. 소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의 지강재님 정말 오래간만에 소식 받아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수신 보고서 주신다면서 한국 남쪽 광양 하동에서는 매화가 피기 시작한다는데 주말이면 많은 인파로 관광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台湾에서 봄꽃 구경하기 좋은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台湾에서 봄꽃 구경하기 좋은 곳이요. 지난 2월 하순 서울에서 오신 이민서님과 배수호님이 저와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할 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台湾에 도착해서 보니까 모든 게 다 푸르다라고 했거든요. 한겨울에도 꽃이 피고 풀밭과 푸른 나무들이 있어서 신기했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꽃이 피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꽃 구경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국처럼 명확한 사시사철이 없어서 한겨울에도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봄꽃이 핍니다. 꽃 구경할 만한 곳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안우산 아나운서에게 이미 부탁을 해서 4월 1일 랜드마크 원정대에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3월 12일 날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공원을 지나가다가 찍은 꽃 사진이 있는데요. 오늘 방송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작년 저희 방송 보활 5주년 라이브 방송에 댓글을 남겨주셔서 처음 연락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요. 서울의 이도원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이벤트가 끝난 후에 연락이 안 되어서 펑리수를 보내드리지 못해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서 대체 방안으로 제가 방송사에서 제작한 특지 기념품들을 모아서 보내드렸습니다. 기념품들이 잘 도착했다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원님. 이어지는 2부에서는 진옥순, 안우산, 손전홍 3명의 아름다운 아나운서들이 예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사연 재밌게 공유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진옥순, 안우산, 손전홍입니다. 네, 2부 순서에서 먼저 지난 한 주 RT 한국어 방송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남겨주신 댓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도 영상 제목은요. 완전 무장 소방관 20kg 장비 들고 하이록스 도전입니다. 영상 보시고 이원재님께서 따라하면 큰일 나겠어요. 네, 더 태자바님께서는 와, 산소 마스크랑 방열복 입고 달리기라니 저거 진짜 힘든데 말이죠. 저는 군대에서 방독면 쓰고 화생방 보호에 뛰걸음 하다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어서 김치구님께서는 훌륭을 실제답게 하라는 말 그대로 훌륭에 임하시는 사명감 다하는 서방관 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하이록스는 8km 달리기와 8가지 근력운동을 결합한 경기인데요. 이것만 해도 완주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완전 무장한 상태로 해냈다는 게 진짜 리스펙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영상에 나온 소방관 분들도 그 경기 내용이 실제 화재 현장과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매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해주시는 소방관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이록스는 요즘 피트니스 업계에서 아주 인기 있는 대회인데 그 한국 아이돌 샤이니의 민호도 즐겨한다고 잘 알려져 있죠. 네. 예. 네, 저와 옥순 씨도 이번 주 생활 스포츠에 소개해드렸어요.
맞아요. 방송 들으셨으면 하이룩스에 대해 더 잘 아셨을 거예요. 저도 영상 보면서 놀랐어요. 실제 성이랑 비슷해서 더 의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현장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소방관 분들의 힘든 일상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이니 민호 진짜 참가만 한 게 아니라 35세에서 49세 남성 2인팀 부문에서 1등을 했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네. 네, 그리고 다음 보도 영상 제목은요. 옵티머스 프라임부터 대구광역시 등불까지 2026 타이페이 등불축제 개막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이원재님께서 장완환 타이페이 시장님은 항상 미남이신 듯요. 장계석 총통 닮으셔서 그런가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등불 축제도 끝나서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느낌이에요.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서 나들이 가기 딱 좋은 시기잖아요. 네. 저도 지난 주말에 타이베이 구팅적 강변공원에 가서 꽃 구경을 했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꽃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가능하면 평일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타이완은 이 꽃축제가 이 전국에 다양하지만요. 저는 이달 3월에 스링 관저에서 진행한 튤립 축제에 다녀왔어요. 이 중화미국 타이완의 초대 총통인 장제스 송메링 부부가 살던 스링 관저를 중심으로 조성된 공원과 형형색색의 튤립을 절묘하게 조화시켜서 몽환적인 동화 같은 공원의 분위기를 한껏 더해주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이 튤립 꽃밭이 타이페이 시민들의 눈길을 정말 사로잡았습니다. 스링 관저 튤립 축제는 매년 겨울의 끝을 알리고 봄의 시작을 기념하는 행사예요. 네. 올해는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개최되었고 저희 지금 방송이 나가는 지금은 끝났습니다. 올해 놓치신 분들은 내년에라도 꼭 한번 가보세요. 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예. 다음 보도 영상 제목은 집사의 반려동물 사랑, 사찰 반려동물 평안 등 서비스 인기입니다. 네, 이원재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요새 한국에는 애완용토를 키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중화민국은 어떤가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저출산 시대라서 아이보다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젊은 세대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가장 좋은 걸 해주는 게 일상이 됐죠. 네. 저도 그 장을 볼 때면 제가 키운 앵무새들이 뭘 먹을 수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하게 돼요. 예. 진짜 반려동물 바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원재님 말씀처럼 타이완에서도 애완용 덜을 키우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 덜에 가짜 눈을 붙이거나 옷을 입혀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신박한 MZ세대들에서 소개해드릴게요. 기대됐네요. 또 요즘은 확실히 정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자면 그 타이완의 인구 형태는 한국과 매우 유사해요. 비슷합니다. 네.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어서 고민인 상태죠. 그리고 가족 형태도 비슷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1인 가정, 자식 없이 부부 둘이서만 생활은 1세대 가정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고 이렇게 소규모 가족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이완은 이 반려동물의 증가로 이어졌어요. 네. 중화미국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물보호정보망에 따르면요. 2019년 기준 타이완의 반려견 반려묘 수는 2011년 대비 21% 증가한 230만 마리에 달합니다. 네. 네. 엄청 많네요. 진짜 많아요. 네, 이 중에서 반려견이 153만 마리, 반려묘가 76만 마리였어요. 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서 반려동물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 주거 공간의 축소, 특히 SNS상에서 입양, 홍보 등등 영향으로 특히 반려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네. 참고로 저도 동물병원에서 반려묘를 입양했습니다. 입양해서 네. 키우고 있어요. 가족으로 함께한 지 벌써 올해로 15년이 와. 됐습니다. 어르신이네요. 네, 어르신이에요. 어쨌든 분명한 건 타이완인에게 이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는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반려동물이 타이완 가정의 핵심 구성원이 됐다는 맞아요. 거예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이 현대인의 중요한 정서적 동반자가 된 셈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지난 한 주 저희 RTI 한국어 방송 공식 유튜브 채널에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이어서 지난 한 주 보내주신 청취 사연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원모님께서 3월 5일자로 보내주신 청취 사연을 공유해드릴게요. 네, 구모님께서는 전시회 화복에 흐르는 시간, 바람꽃, 그리고 천 위의 그리움, 속삭임 등 세 전시회를 다녀오신 소감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그중 천 위의 그리움, 속삭임, 저는 천년 염색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고 천연과 현대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작품을 통해 천년 염색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시며 질문을 남기셨어요. RT 한국어 강의자 여러분께서는 천년 염색과 관련된 전시회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전시회였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타이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추천하는 패션과 관련된 것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천연 염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란란, 남염입니다. 이 남염은 식물에서 얻은 남색, 그러니까 푸른색 천연 염료를 사용한 기술인데 청자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전홍 씨가 몇 년 전 이란 전통예술센터를 방문했을 때 남염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체험이 정말 재밌어서 인상이 깊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패션과 관련된 공간이라면 아무래도 타이베이 최고의 번화가 신이구 그리고 중산구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그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곳이라서 잘 꾸민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난강에 있는 타이베이 뮤직 센터도 추천하고 싶어요. 그 인디 밴드 콘서트가 자주 열려서 갈 때마다 패션 비플로 가득한 느낌이에요. 네. 거기서 열리는 타이완 대중음악 전시회도 꽤 재미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패션 하면은 이곳을 추천하고 싶어요. 타이페이 101과 또 101 맞은편에 있는 그 신광사의 백화점 그 일대 있잖아요. 아, 네. 네. 이쪽은 한국으로 치면 그러니까 타이완의 청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막 로로피아나 같은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뭐 샤넬, 디올, 보테가 등등 거의 모든 브랜드가 이곳에 입점해 있어요. 네. 특히 신광사의 백화점 일대에서 매주 거의 뭐 다 대여섯 개 팝업스토어가 동시에 열려요. 네. 지난주였는데 3월 11일 수요일부터 3월 15일 일요일까지는 그 슈에무라와 한국 걸그룹 아이들의 미연이 함께하는 팝업스토어가 열렸었어요. 네. 슈에무라 제품 직접 만져보고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라서 엄청난 인파가 몰렸었어요. 네. 이렇게 타이페이 101과 그 101 맞은편에 있는 이 신광사의 백화점 일대에서 그 다양하고 실험적인 팝스토어들이 열리니까요. 혹시 주변에 식사나 일이 있으면 꼭 한번 찾아가 보세요. 네. 네, 그리고 이어서 3월 13일과 18일자로 김기롱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청취 사연입니다. 먼저 김기롱 선생님께서 3월 13일자로 보내주신 청취 사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년 타이완 야구팀 WBC 성적은 진정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포르모셋 1호기가 촬영하여 보내온 지상사진 선명도 말할 것도 없고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파수꾼 노릇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포르모셋 1호기의 성공은 타이완이 앞으로 글로벌 우주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참여할 날 곧 오게 되리라는 자랑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네, 이어서 3월 18일에는 화련 지역의 먹개 사회 연령 계급 전통을 가진 작은 아메이족의 두 부락 대립역사에서 하나로 되도록 하는 데에 야구 친선 경기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날 타이완 야구 발달의 원동력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령님. 그 전홍 씨가 소개해주신 포르모셋 8 1억 이야기 잘 들었어요. 그 영상이 너무 선명해서 마치 비행기에서 타이완을 내려다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항공 촬영으로 만든 그 다큐멘터리 비욘드 뷰티도 생각났어요. 정말 타이완의 아름다움을 잘 담은 작품이죠. 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화련 아메이족 마을 바로 타이완 최초로 메이저리그 무대에 오른 투수 자오징회 선수의 고향이에요. 네. 네, 김기롱님 말씀처럼 타이완은 야구 등 우주 산업이든 자부심을 갖고 계속 발전해 나가면 좋겠어요. 네. 또 아메이족 이야기랑 야구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타이완 야구 선수들 중에 원주민 출신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예. 타이완 캡틴 천재션 선수도 아메이저 있고요. 진짜 타이완 원주민은 운동이나 스포츠적으로는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노래도 맞아요. 잘하시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또 지난 포르무사 링크에서는 타이완이 스스로의 힘으로 우주에 띄운 첫 번째 군집 위성인 포르무세파로 1호기의 첫 영상 성과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이 포르무세파로 1호기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선 카사에 해당하는 타이완의 국가우주센터 타사가 개발했고요. 네. 위성 8기로 구성된 군집 위성의 선발대입니다. 타사는 1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7기를 더 쏘아 올려서 2031년에는 총 8기로 이루어진 포르무세파로 군집 위성을 완전 운용할 계획이에요. 발사 성공 이후에 1호기는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영상 임무를 시작했는데요. 국가우주센터 타사는 포르무세파로 1호기가 100번이 넘는 시험 촬영을 거쳐 보내온 첫 영상 성과를 공개한 거예요. 네. 우상 씨 말씀처럼 영상이 정말 선명합니다. 맞아요. 네, 1호기가 찍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 영상 보시면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식별의 디테일이에요. 활주로 해서 이동하는 비행기까지 전부 다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감없이 보여주었죠. 오. 당장 올해 2026년 말에는 포르무세파로 2호기가 스페이스X 로켓을 타고 발사될 예정인데요. 이 2호기까지 가세하면 중화미국 타이완의 지구 관측 역량은 주야간 기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이 완벽한 감시 체계를 완성하게 될 전망이에요. 국가우주센터 타사와 포르무세파로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 RTI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서영선님께서 3월 8일자와 17일자로 보내주신 청취 사연을 저희가 공유해드릴게요. 8일에는 오는 심포 55555입니다. 출자가 유럽, 미국, 인도에 있으니 전파가 멀리도 갑니다. 안테나만 설치 잘해도 250kW는 충분히 수신합니다. 긴 안테나가 혼신이 들어와 방 안에 2m, 1.5m, 2.3m, 2m 안테나, 1.3mm 동선 스피커선으로 만들어 수신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스피커 부분에 약 70cm 나돈선 4번 감고 4번 감은 것을 통과하여 안테나에 한 번 감으면 그것으로도 수신 잘 됩니다. 북한 방송 스페인어, 러시아어 방송 11,680kHz인데 수신 잘 됩니다. 영어, 중국어에 스페인어가 추가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3월 17일에는 BTS 공연에 경찰 특공대 6,500명 경비 지원한답니다. 경호는 경찰 특공대 광화문 인근의 빌딩 31개 동은 출입 금지, 총기류 반출 금지, 지하철역 보관함 일시 배제, 지하철역 무정차입니다. 이번 공연이 성공리에 끝나야 다른 나라 공연도 순조롭게 됩니다. 워낙 공연 구경객이 많아서 돈값을 해야죠. 미국은 경찰보다 사설 경호원을 더 많이 고용합니다.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서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영선님, 옥순 씨가 좋아하는 BTS 드디어 컴백해네요. 네. 네, 축하합니다. 보통 그 광화문에서 공연한다고 하면 그 광복절 또는 3.1절 같은 그 국경일 행사만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돌 컴백 콘서트는 처음인 것 같죠. 네, 그렇죠. 게다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생중계 된다니 더 많은 사람들이 아미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세계적인 스케일이네요. 네. 네, 한편으로도 규모가 커질수록 안전관리도 더 철저해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미리 녹음해서 아직 공연 전인데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행사가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BTS는 거의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와. 돌아왔는데 아미도 같이 컴백한 느낌이죠. 왜냐면 뭐 컴백기 동안 다른 아이돌로 잠깐 환승 연애 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예. 이번 컴백곡이 아리랑인데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답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아미로서 이번 활동 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중국에 계신 벙러샹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월 11일에는 랜드마크 원정대 영화 대몽에서 15살 소녀는 사형을 당한 친오빠
오빠의 시신을 받기 위해 남부자이에서 타이베이로 향합니다. 정치범 시신을 보관했던 장소는 타이베이 극락 장례시장, 현재 링슨 공원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 이야기처럼 대부분 가정은 막대한 시신 인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극락 장례시장은 타이완 장례 문화의 변화 그리고 전쟁 이후 타이베이 발전을 담아낸 공간입니다. 타이베이 링슨 공원은 한때 장례시장이라니 믿을 수 없습니다. 영화 대몽을 보고 싶네요. 대몽의 OST 안개가 자욱한 밤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했습니다. 3월 16일에는 멜로디 가든에 관한 천취서감을 보내주셨는데요. 천치전과 메이데이가 합창하는 달나라로 도망치자는 소개되었습니다. 메이데이 아신이 작사, 작곡했습니다. 천치전과 메이데이는 1998년 이후 타이완의 대표적인 가수입니다. 이 노래는 매우 달콤하고 따뜻합니다. 저는 천치전과 메이데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또한 우바이와 완팡가 타이완어로 노래하는 노래 사랑의 특급 편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바이는 잘생기고 재능이 풍부하네요. 타이완어 푸에는 편지의 의미입니다. 그 발음은 한국어의 편지와 조금 비슷합니다. 한 시의 발음은 타이완어와 한국어 모두 한시입니다. 타이완어와 한국어는 정말 비슷합니다. 신기하네요. 로운유와 퐁자호의 노래 당신의 이름은 한편의 시와 같다는 하카오의 노래이며 특별하네요. 처음 퐁자호의 하카오 노래를 들었습니다. 타이완의 노래는 타완적이며 중국어, 타이완어, 하카오의 노래는 각각 매력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라시장님. 제가 지난주에 영화 대몽에서 주인공 오빠의 시신을 보관했던 극락 장례시장을 소개해드렸어요. 이 장례시장은 1950년대 타이베이 유일의 장례시장이었고 정치범뿐만 아니라 많은 정부 고위층의 장례식도 치렀어요. 맞아요. 이미 철거됐지만 실제 위치가 그 중산역 근처 링슨 공원 자리라고 해서 좀 놀랐어요. 그 지금은 완전 도심이 됐잖아요. 네. 상상 못했어요. 네, 이 극락 장례시장은 지금은 이미 철거됐지만 타이완의 중요한 역사를 간직했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특히 우산 씨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정치범부터 정부 고위층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공간라는 점에서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옥선 씨는 지난주 제가 추천한 아이징 한시부에 소개해 주셨네요. 네, 맞아요. 그 언급하신 듀오곡 모두 따뜻해지는 봄에 딱 듣기 좋은 달콤한 노래네요. 네, 우산 씨가 사랑의 특급 편지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번 주 멜로디 가든에서 이 노래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펑르장님도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또 몇 주 동안 멜로디 가든에 대한 천취 소감을 꾸준히 보내주셔서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보면서 많이 뿌듯했습니다. 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멜로디 가든에서 타이완의 좋은 옛 노래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 청취 사연 보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아님. 진행의 손전웅 진옥순 안우산.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질한 나랑 thuê vô lăng ca nan yêu hao ngoài bơi đi dễ thêm ý料听你讲少年的时阵你有偌高吃好吃歹无计较怨天怨地嘛袂晓你的手，我会甲你牵条条，因为我是你的骄傲。